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자,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죠. 시장에 있어서 구정이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가 다소 약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나오게 되죠. 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 시장은 강했고,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월 달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시장에서는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 시드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이 자료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죠? 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1월이 좋으면 1년이 좋다. 뭐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1월 달에 우리 시장은 글로벌 G20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 8.4%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1929년 이후 미국 증시가 1월 달에 상승했을 때 그의 전체가 상승하는 경우가 71%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는 마세요. 자,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1월 달에 월봉 모습입니다. 13% 올라갔고 8개월 동안 연속 양봉이 나왔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죠? 이번 2023년 들어서 월봉이 1월 양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지난 2주 전에 이야기했었던 201선과 121이평선까지 낙폭과대 섹터의 순환 마무리 국면. 오늘까지 그죠? 바이오 중에서 못 올랐었던 셀트리온 쪽 라인. 이쪽 라인이 반등을 하면서 대부분의 섹터가 일정 정도의 반등 마무리를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 4시면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현재 금리가 3.5%, 미국 시장은 지금 4.25에서 4.5%인데 0.25% 올린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걱정하는 건 뭡니까? 파월의 입이죠. 그죠? 파월이 여태껏 계속해서 매파적 입장을 견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 그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부분은 맞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지표는 보이는 것만 믿자. 의도된 정책 위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발표되는 부분들을 보이는 상황,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죠. 자, 이걸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와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회색이 미국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와서 지금 4.25, 4.5%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검은색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지금 100일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죠. 이 흐름이 진행되면서 코스피 외국인들의 수급이 1월 달에 약 6조 8천억 정도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달러가
지금 114에서 101까지 내려왔는데 잘 보시면 달러의 부분이 1차 상승 한 이후에 2차 상승 마디 부분에서 꺾여서 1차 상승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 확인 받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가 여기서 더 약세로 전환될 것이냐 아니면 반전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 흐름을 좌지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의 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요인이죠. 자,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수치, 이 부분에 인플레이션 완화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은 환호할 것이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매파적 이야기를 하면 단기적으로 달러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거 파월 연준 의장한테 물어봐야죠. 이 얘기는.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이야기를 한다 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 이미 2주 전에 환율로 본 증시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그리고 유럽의 제조업, 서비스업 체감 경기가 생각보다 양호하고 그리고 중국의 그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정신이 없다 해도 이런 대중국과 대유럽과 관련된 통화 가치의 상관관계, 이 속에서 달러가 강세를 전환해서 세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다소 적다라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시장을 매수하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확인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예요?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그죠? 넉 달 만에 중국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50.1로 그죠? 지난 9월부터 하락세했던 부분이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부분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지금 제조업 경기도 양호해지고 서비스업 경기도 양호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려해야 될 부분 중에 미국 시장의 물가는 내려오고 있지만 중국이 이런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제조업 PMI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물가가 그죠? 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물가, 중금리의 시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바이든이 중국의 화웨이의 수출 전면 금지를 또 이야기를 했죠. 그죠?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2019년 5월 화웨이의 부품 공급 제한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대중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 때 지금 더 강력한 제재 흐름.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이니 첨단 소재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IRA 법안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흐름들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단박에 5G의 상승 가능성을 일정 정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KMW나 또 뭐 이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1월 반등,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월 달이 좋다고 계속해서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대신증권 자료인데 사실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12.5배. 그러니까 PER이 12.5배 왔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 2,500포인트의 수치가 작년과 비교할 수 있느냐면 작년에 3,000포인트, 3,200포인트 갔던 지수. 그게 지금 그 가치의 지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 4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부터 쇼크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1, 4분기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고 이런 밸류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2,500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증권사들의 대부분 전망치가 2600포인트 이하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여기서 근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 주가의 선행성입니다. 그죠? 지금 다소의 경기 침체 흐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3개월 후에 저점이 나온다면 주시장은 그거보다 먼저 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2022년 4월 달에 포스코를 비롯해서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주가 먼저 꺾였습니다. 그죠? 작년 4월이에요. 그때 왜 꺾였습니까?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그때 먼저 꺾였던 건 앞으로 향후 경기가 안 좋을 부분, 유동성의 축소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게 선행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또 2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종목이 매매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본인의 종목이 언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는지, 물론 LG에너지솔루션처럼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먼저 선반영돼서 오히려 해제 타이밍엔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에 부담이 없을 때죠. 가격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 수급의 문제가 일정 정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큰 종목으로 보면 2월 3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9%의 지분이 해제가 되고 그다음 2월 4일 날 세비캠이 39%, 그리고 2월 4일 날 뉴로메카, 그죠? 로봇 관련주들이 또 10% 내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 종목 부분들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주시장에서의 변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죠. 자, 깜깜이로 우리가 배당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배당 투자하고 12월 연말에 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선행적으로 배당금을 결정한 이후에 투자할 수 있는 흐름,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뭐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파월 FOMC 이후에 그다음 3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그 외에 이제 이 스케줄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 흐름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먼저 한 발 앞서서 보셔야죠. 그죠? 지금은 2월 달이지만 3월 10일 날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3월과 9월 선물 옵션 만기 다음 날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뱀의 머리가 용의 꼬리보다 낫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오는 종목 부분들, 그게 현대오토에버, 일진머티리얼, 한진칼, OCI,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 뱀의 머리로 오는 종목군에 기관들의 수급이 몰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관점에서 나름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나 실적 흐름이 양호한 쪽, 뭐 현도 오토에버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CS 윈드와 이마트는 2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편입이 반대일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고리타분한 꼰대 식강이 제가 주말에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빠 방송에서 너무 시황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수학의 정석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죠? 종목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주식에 지금 오늘 세트라가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주는 것이 더 나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그죠?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종합주가지와 지수. 사실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작년에 그죠? 30% 가까이 이 연봉입니다. 코스피에.
그리고 올해 8.5% 정도 월봉 양봉입니다. 자, 이 종목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죠? 2020년부터 지금 2만 원이던 주식이 23만 원까지 올라오는 연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죠. 그죠? 시장 지수는 하락을 해도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이게 구조적 성장 종목 부분이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도주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지수, 연도, 별, 주도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공부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정말 시장을 보기가 편하다라고 부분입니다. 자, 2000년도에서 2002년 밀레니엄 버블 2000년 이후에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67%를 상승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S&P 500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어도 제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죠? 2003년 부분에서 2007년 라인까지 반대로 우리 시장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호황을 제외하고는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이 코로나 유동성을 제외하고 반면에 미국 S&P 500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 부분은 2010년에서 2020년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의 차이가 분명하게 코스피 지수에 나온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신다면 섹터 공략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흔들려도 주도주가 연봉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03년, 2007년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은 우리 시장은 중국의 인프라 구축, 인도의 인프라 구축, 중동의 특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조선철강건설기계지주화, 그죠? 현대미포조선이 그죠? 10,000원, 20,000원 하던 주식이 24만 원, 26만 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철강 주식 그 무거운 주식이 그죠? 5,000원 하다가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갔고, 그런 가운데에서 건설주인 삼성 엔지닝 역시 10,000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반대로 2010년에서 2020년 주름 잡은 게 누구예요? 2010년 인터넷 혁명이 나타나면서 팡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아마존, 메타, 트위터,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2010년에서 2020년 부분을 장악을 한 겁니다.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선철강건설기계지주화 이런 쪽 라인 부분은 경기에 민감한 순환 사이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 그죠? 그리고 한번 대시세를 낸 섹터 부분들은 다시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절대 없다. 아마존이 여기서 더 크게 더 확장을 할 거냐? 넷플릭스가 가입자를 더 늘려서 확장을 할 거냐? 물론 그 회사가 체질 변화, 그죠?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성장 섹터의 산업 부분을 갖는다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을 계속 고수하는 한은 이미 고점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주도 섹터와 주도주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반도체 시장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2차전지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2년에 약 200조의 메모리 반도체가 200조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2차전지 시장은 2023년 수지잔고가 이미 약 100,0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터리가 약 500조, 양극재가 250조 이상. 그죠?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개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 시대의 완성은 미국의 IRA이고 거기에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GM이
실적도 양호했지만 2023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가 출시되는 라인업을 갖고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엊그제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서 40조의 수주를 받고 오늘은 또 에코프로비엠이 상대적인 저평가 부분을 해소하는 급등하는 흐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양극재 시장은 그죠?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못 쫓아갈 만큼 폭발적인 게 현실이다. 자, 그리고 사실 영국 배터리 업체 여러분들 브리티시 볼트 아실 겁니다. 1월 18일 날 파산 신청했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비안 역시 지금 미국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이 배터리 장비를 발주를 연기를 시켰죠.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배터리 동네 아이스크림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 업력이 필요로 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GM의 고성장 사실 테슬라가 미국 시장을 게임 체인저로서 장악을 했다면 EU 시장은 포드와 GM이 전기차 라인업을 가지고 대항하러 들어가면서 거기에 배터리를 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IRA 그리고 유럽에서 준비하고 있는 원자재법 이 모두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화웨이의 규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서방 국가들의 힘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CATL이 중국 BYD가 잘 나간다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23년 개묘년에 주목해야 할 테크놀로지 이미 AIG들 많이 올라왔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상인간 그리고 햅틱한 모션 캡처 그리고 사이버 안보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다 여기에 제 원고가 다 안 돼 있는데 여튼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 2주 전에 이미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테마성 관련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런 흐름들을 제외하고 시장에 있어서 그죠? 항상 주도 섹터를 공략할 거냐 아니면 테마를 공략을 할 거냐 나의 자산과 내가 보유하는 시기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기만의 투자법을 완성해야 주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주시장에서 매번 올라간 부분을 위에다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뉴스가 뒷북을 때릴 때가 더 많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전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원고가 조금 저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시장 흐름이 어렵긴 해도 정말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잘 고르면 2022년의 아픔을 2023년은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마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후발로 가면 안 된다. 자, 잠시 후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치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죠? 그 클릭을 하시면 6시부터 테마와 구조적 성장 섹터의 구별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